네, 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8시 57분 16초 구간 지나가는데요. 3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간밤에 올랐습니다. 다만 오른 것보다 이 음봉이라는 점이 약간은 좀 신경이 쓰이시죠. 현재 양시장 그래서 그런지 강한 상승 탄력이 아니고요. 어제장도 그랬습니다. 미국 증시 오른 것 대비로 우리 증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었죠. 과연 오늘장 반응이 어떨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25%의 상승으로 2378.26포인트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380선 부근 요즘 들어서 계속 이 북 근처만 맴돌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그대로 또 유지하면서 출발선 만들 예정이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34% 상승세로 717.67포인트 선 기록되고요. 5일 이동평균선, 21선 그 사이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면서 최근 들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 부근의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오늘장 오르게 되면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빠른 순환매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장 움직이는 쪽은 연속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되네요. 중국의 감기약 대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도 강한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경보제약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이 종목 오늘도 강합니다. 11% 정도의 강한 상승 탄력으로 출발 예상되고요. 그 밖에도 제일약품이라든지 화일약품, 경남제약, 플러스권 움직임 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주저했을 때 상승 탄력 대체로 좀 나올 예정이고요. KPX 생명과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마젠 이렇게 어제는 감기약 쪽이 굳이 아니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 이 부분이 동시효과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유니온제약도 어제 감기약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급등을 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장 6% 정도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제약바이오가 대부분이네요. 뭐 CU메디칼, 제일파마홀딩스, 파미셀, 에비프로바이오, 대원제약 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무더기로 강한 상승 탄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른 모멘텀도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간밤에 CPI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증시가 약간의 오름세를 나타냈죠. 이럴 경우 오늘 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될 FOMC 결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기조적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는 약간씩 좀 조절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향후의 금리와 관련돼서 조금 더 포커스가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오늘장 우리 증시 반응이 어떨까요? 주요 일정으로는 간밤 CPI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 클라이막스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는 점이었기 때문에 장중에 큰 일정은 지금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비상경제장관 회의 정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서밋 오늘 개최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여기에서 만든 신약이 지금 FDA 허가 신청 사전 미팅한다. 뭐 이 정도 개별 이슈들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강보합권으로 출발하는데 동시효과 구간보다 약간 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0.5% 안팎의 상승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2383선입니다. 동시효과 구간 때는 2380선 못 넘지 않을까 좀 제한된 탄력 예상됐었는데요. 지금은 0.53% 플러스권으로 나오면서 2384선에 출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121선, 5일선 모두 다 상회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0.59% 오르고 있습니다. 719.41포인트로 720선 부근까지 온 상황, 5일 이동평균선을 웃도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체별 동향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해소돼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은 일단 현물 시장에서는 팔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221억 원, 그리고 개인 쪽에서 6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270억 정도 소화하고요. 연기금의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포지션이 지금 3일 연속해서 동일합니다.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는 그런 양상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70억 정도 팔고요. 고스란히 개인 쪽에서 소화, 기관은 아직 관망세입니다. 포지션 뚜렷하지 않고요. 선물 시장이 눈에 띄는 부분이 포지션이 어제와 정반대로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현재 선물 시장에서 1,700억, 계약 기준으로는 2,000계약 넘게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 눈길을 끕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프로그램 매도 우위네요. 거래소에서는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58억 정도에 제한되는 매도 우위를 보여주는데 코스닥 쪽으로는 122억 원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업종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종별로도 상승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 탄력 의류 정밀 쪽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의약품입니다. 확실히 어제부터 의약품 섹터 쪽으로 관심이 갔었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 한알령 해제, 콘텐츠 엔터에 시장이 막 환호했었는데 이제는 감기약 대란 이야기 나오면서 또 의약품 섹터 쪽으로 관심이 확 옮겨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지수 1.7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 의복도 1% 정도 오름세 나타내네요.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져서일까요? 건설 섹터, 기계, 철강, 금속 순으로 1%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섹터도 있기는 합니다. 종이 목재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시죠. 오늘장 시총 상위주들도 오르는 종목이 훨씬 더 많고요. 특징이 있다면은 2차 전지 쪽, 2차 전지도 희비가 엇갈리네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빨간불, 파란불이 많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하이닉스는 보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락하는데 삼성 SDI나 LG화학은 또 1%대 상승하면서 대조를 이룹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50만 원권 이탈이 나왔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전혀 걸리지를 않고 오늘까지 닷새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기아가 현재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섞여 있는데 2차전지 소재 안 좋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네요. 간밤 테슬라, 미국 증시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는 한 4% 정도 밀렸습니다. 과연 지수 반등할 때 2차 전지가 오를 것인가? 이 부분 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출발 상황으로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시가총액 톱10 가운데서 좀 부진한 편에 속하거든요. 이 두 종목은 밀리고요. HLB는 보합권 정도, 나머지는 다 오릅니다.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좀 눈에 띄네요.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 톱10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종목 1,427개고요. 하락 종목은 684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많이 밀리네요. 원달러 환율 14원이나 하락하면서 1292원입니다. 1300원 선 크게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시 5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볼게요.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현재 어떤 종목부터 좀 봐야 될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태양광 업체들이 오래간만에 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업체들이 강세를 보인 게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명에너지가 한 2% 상승하고 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1% 가까이 상승,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적 분할로 주가 하락했던 OCI도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하고 어느 정도 업종 종목 간 연동성을 가지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는 태양광 업체들은 지금 유가도 또 하락하면서 또 주변 여건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서 IRA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지금 기대만큼 크지가 않다. 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태양광 업체들 일단 뭐 기술적 반등 시도하고 있지만 몇 차례 좀 저점 더 다진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좀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태양광 업체들은 OCI 인적 분할 이슈가 좀 아직 좀 남아있는 만큼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대명에너지 이 세 종목을 위주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태양광주도 오랜만에 봤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조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현대유포조선이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도 반등을 이어갑니다. 유가 그 반등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유가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동안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조선주들한테는 어쨌든 이제 호재거리가 좀 될 만한 부분이 있고 또 뭐 임단료 이런 부분들도 잘 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현대유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주 소식도 새롭게 있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도 4분기 이익도 제 생각에 현대유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나오고 내년도부터는 계속해가지고 이익이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구간이 좀 될 것 같고 다른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하나씩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뭐 아래쪽은 좀 다진 듯 싶고요. 현대유포조선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이제 뭐 반등이 나올 일만 남았다. 하지만 V자 반등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들이다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이 선사들도 뭐 반등이 나오겠지만 전 선사들보다도 지금 이제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이 많이 눌려 있죠. 하이로코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쪽이 오히려 좀 이제 그 매수하기에는 더 뭐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본행주들도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눌려 있습니다. 뭐 그 선사들 반등이 나오면은 더 이제 뭐 탄력 있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고 또 내년도의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바 없이 실적인 성장될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선주 쪽의 기자재 업체들 주로 이제 피팅과 본행 쪽 위주로 하셔가지고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 들여다봤습니다. 최원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오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뭐 지수가 강하다 보니까 뭐 같이 좀 반등하고 있고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으면 PSK가 뭐 한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두산테스나도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뭐 월덱스, 뭐 유진테크, 동진세미캠, TSE 뭐 전체 다 지금 움직임이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지금 지수가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음봉 나왔지만 어제자 미국 시장 반영분도 우리나라는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하이닉스 최근에 움직임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오늘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어제까지 4일째 양봉입니다. 일단 그렇게 본다면은 78,200원 뭐 한 차례 정도는 더 저점 테스트는 있을 수는 있는데 8만원 초반이나 역시 뭐 78,000원, 79,000원, 79,000원에서 한 8만원 초반 정도 되면 다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시장 분위기 괜찮게 이끌어주고 있어가지고 나머지 반도체 장비주들 그동안에 조금 시세가 많이 조금 지수가 눌려 있으면서 많이 하락했는데 결국에는 전부 다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있어요. PSK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밑에서 어느 정도 지지선을 하방을 갖추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오늘은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 봐주셨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전기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 쪽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일단은 그 LG화학이 2% 정도 오르고 삼성 SDI도 2% 좀 넘게 오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등 탄력이 다른 종목하고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유해수 물량권이 있기 때문에 좀 상방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대신에 아마도 시장에서는 LG 화학을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그 구간 내에서는 LG 화학이 조금 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좀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소재 쪽도 보시면은 뭐 LNF 지금 이제 상승권을 돌렸네요. 에코프로 BM도 뭐 양봉되고 있고 소재 업체들이 뭐 속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뭐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신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SKC 다 뭐 상승권을 좀 돌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쪽 2차전지 소재 쪽도 뭐 당연히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 쪽도 창구에서도 지금 LG와 삼성 SDI 들어오고 LNF도 들어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지수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뭐 자동적으로 지금 매수할 곳이 2차전지라 보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고요. 딱 뭐 매수하기 좋은 그런 구간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분들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시네요. 종목별로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 사봐도 좋겠다 의견 주셨는데 이어서 최현주 전문가님. 오랜만에 게임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 쪽에서 뭐 안 좋은 소식 계속 있어가지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좀 등락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상자산 쪽하고 연관이 조금 덜 돼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 오늘 이제 게임주도 보면은 넷마블이 지금 한 2.5%, 2.6% 상승하고 있고, 펄어비스도 2%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시스터즈도 2% 중반대 상승. NC소프트 어제 급락했는데 오늘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4%대 강세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오늘 지금 한 3%대 뭐 중반 이 정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표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코인이 상표가 확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악재는 대부분 이제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주가는 아래에서 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횡보하면서 저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이런 종목은 가상자산하고 엮여져 있는 종목은 그래도 좀 피하고 싶고요. 역시 뭐 넷마블이나 이제 게임주 접근하려면은 펄어비스가 이제 신작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제 날짜가 가면 갈수록 어차피 신작은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신작 출시일은 점점 다가오게 되겠죠. 미리 기대감 좀 반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시스터즈도 괜찮고, 일단은 조금 가상자산하고 덜 엮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 신작 출시하고 엮여져 있어가지고, 신작 출시 일정 한번 챙겨보면서 투자하는 것들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장주 기술주들이 강해서 뭐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게임주 봤고요. 신규수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주세요. 네, 자동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동차 쪽이 많이 좀 빠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좀 브레이크는 좀 잡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IRA 법안 관련된 이제 가이던스가 뭐 이번 달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변한 건 없다. 네, 근데 대한 실망감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제 상당히 좀 급락이 좀 나왔는데,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 그 뭐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해결이 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해결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이제 좀 더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제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그 뭐 유럽 쪽에서는 이제 뭐 그 보복성 어떤 규제 조치도 또 내놓겠다라고 그러고 있고, 또 일본 쪽에서도 불만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나올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IRA 법안에 어떤 이제 피해라고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나 기아 쪽에는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단지 이제 저는 자동차 부품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뭐 IRA 법안과 관계없이 이제는 생산 차질 완화에 대한 수혜 부분이 오히려 이제 현대차의 신규 주문 받는 거가 줄어든다는 그런 피해 부분보다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더 클 걸로 보고 있고, 부품주들 같이 좀 빠져 있죠. 어제도 부품주들 뭐 다들 같이 빠졌는데, 부품주들은 오히려 지금 이 빠진 구간을 조금 더 보고 계셨다가, 타이밍상으로는 현재 뭐 오늘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정도 더 지켜보셨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좀 싸다. 실적 대비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징주들 쭉 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태양광 반도체 쪽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셨어요. 게임까지,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 조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부분 조명해 봤습니다. 10분의 승부세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상승 탄력이 거의 1%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력 좋고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군은 어제와 비슷하게 이 중국 쪽에 있습니다. 감기약 대란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서서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시각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중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빚어지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감기약을 만들 때도 중국산 원료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현재 수급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난 1일
21일자에 식약처에서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 명령을 이미 내린 바 있고요.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유럽도 그렇답니다. 유럽도 항생제가 지금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기조로 간다면 이것을 단기 모멘텀을 볼 수 있을까,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같이 좀 연결이 되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파악하시는지, 계속해서 단기 모멘텀으로 보자, 수익 나면 챙기자라는 이 전략 유지하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좋은 뉴스가 있으면 또 안 좋은 뉴스가 바로 나오네요. 일단은 저는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전통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멘텀으로 어제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고, 나머지 제약주들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대형주들도 좀 강한 모습 보이는데, 지금 오늘 지수가 오르면서 약간 그런 쪽은 또 한 번 또 쉬어가는 흐름이 당분간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 하지만은 조금 빠지면 또 다시 재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수하고 반대돼서 어떻게 본다면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쪽 테마, 업종, 섹터군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하고 보면서 저는 지수 며칠 그러면은 하루 이틀 정도 강세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쪽 제약바이오 좀 쉬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지수 조정받을 때 오히려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철저하게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도 제약바이오 이어서 신규 전문가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중소형 실제로 감기약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CMO, CDMO 하는 쪽 대형 제약 업체들도 괜찮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6%에 육박하는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2%대 셀트리온 쪽으로도 괜찮고요. 뭐 녹십자라든지 유한양행 사이즈 큰 종목들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기약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뭐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올릭스나 앱클론 이쪽으로도 상승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전반의 훈풍이 좀 될 수 있을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매력도를 좀 비교 분석하자면은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일단 저는 12월 달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이제 제일 큰 이유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또 안도성 랠리가 이제 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제약바이오도 당연히 같이 이제 움직일 텐데, 특히 이제 코스닥이 더 저는 강할 걸로 봐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시총 상위주 중에 제약바이오 쪽이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더 훈풍이 좀 불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중국발 이제 감기약 원료, 항생제 원료 이런 것들의 품귀 현상, 저는 이거는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 봐요. 왜냐하면 지금 품귀라는 건 사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음식이라든가 뭐 라면 사재기라든가 이런 거 봐도 예전에 이제 그게 뭐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주가는 또 미리 또 선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연속성을 너무 기대기보다는 트레이딩 형태로 가능하겠다. 경보제약 오늘 이제 음봉 나오는데 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음봉 조금 더 늘어지면은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이제 반등 나오면은 팔고 나오고 뭐 이런 정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오히려 뭐 CMO, CDMO 쪽도 이제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될 업체들 명단을 좀 이렇게 좀 뉴스 같은 걸 보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이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암 관련해가지고 항암 관련한 것들 논문들이 좀 많이 발표될 것 같고, 그리고 mRNA를 지난번에 이제 백신 만들면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때문에 mRNA 관련된 논문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mRNA 관련된 업체라든가 면역 강암, 표적 강암 이쪽 관련된 업체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오늘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서 폐배터리 쪽 보겠습니다. 앞서 체크포인트에서도 대기업들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그리고 현재 바닥을 좀 다지고 있으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최현주 전문가 이런 의견 주셨는데, 시장의 반응이 슬슬 폐배터리 쪽으로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이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세비캠도 오늘 2.2%대 후반에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비캠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오늘 시세에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인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성일하이텍하고 뭐 오늘 코스모화, 그다음에 세비캠,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한 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세비캠하고 코스모화는 2% 후반대 상승하고 있는데, 성일하이텍 한번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네. 여기서 21선에서 저항 받고 내려왔고 여기서도 21선에서 저항 받고 죄송합니다. 저항 받고 내려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길게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닥이 HTS가 좀 그런데 지금 확실히 나았나요? 계속 저항 받고 내려오는데 오늘 21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성일 하이텍 기준으로 네. 21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저는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저항이 21선 만약에 뚫어가지고 어제 뭐 고점이 한 12만 1,500원 정도 되는데 12만 원 탈환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아래에서 저가권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모아가려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하단에 오면은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오히려 21선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혜수 물량 말씀하셨는데 성일하이텍은 내년 1월 28일에 지금 6개월짜리가 나와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게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주가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올랐다가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끝난 게 아닌가. 코스모학도 오늘 지금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어가지고 차트 보시면은 역시 폐배터리 쪽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2차 전지하고는 좀 차별화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비캠도 동일하게 21선 기준으로 보세요. 네, 역시 맞고 계속적으로 21선에서 저항에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21선 위로 올라가는 시점에 매수 시점이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신재생 쪽에 태양광 최현주 전문가님 좀 봐주셨는데 이번에 풍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IRA 법안이 그대로 좀 진행이 된다면 신재생 쪽으로는 플러스, 다만 자동차 쪽으로는 마이너스겠죠. 오늘 장에서 태양광 풍력 이쪽으로는 다시금 또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서요. CS 윈드 먼저 보겠습니다. 3%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CS 베어링 쪽 이쪽도 강한 움직임이 어제는 약간 밀렸는데 사실은 그제 분위기가 괜찮았었거든요. CS 베어링도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훈풍이 좀 불 수 있을 것인가?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네, 풍력 관련주들은 뭐 지금 모멘텀이 훼손된 게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그 시장 좀 안 좋고 CS 윈드가 대장주라고 본다면은 이제 좀 급등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온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그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GM하고 GM 쪽에 풍력타워를 하는 겁니다. G입니다, G. 미국 쪽에 공급하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CS 윈드가 유럽 쪽에 발판을 삼고 그동안 활동을 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수주를 받았다는 부분은, 이제 미국 쪽으로 확실히 좀 가시권에 들어왔구나,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건을 보고 있고요. CS 윈드 내년도에 굉장히 좀 전망이 좋고, 앞으로 풍력 쪽과 관련해가지고,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 부분을 진행을 안 하고 갑자기 중단한다든가 이럴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은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풍력 쪽에는 눌리면은 어쨌든 들어가고, 이번에 8만원 바로 넘을지, 아니면 조금 이제 옆으로 횡보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예상에는 옆으로 횡보가 좀 이제 유력할 것 같아요. 당분간 좀 박스권 횡보 정도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7만원에서 한 7만 8천원 사이에 박스권 대응 정도 해보시다가 또 8만원 탈출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추세가 생기고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은 이 CPI 발표하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를 약간은 좀 내려놓으니까 성장주들이 괜찮습니다. 앞서서 게임주 최원주 전문가가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은 좀 피하자라는 코멘트가 나왔었죠. 어제는 또 NC소프트 때문에 소갈이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NC소프트 8%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일정 부분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작 나오는 날짜가 다른 대형 신작과 겹친다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좀 악재가 됐었던 건데 이제 이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봐도 좋을지 최원주 전문가님 NC소프트 시세는 어떻게 보세요? NC소프트 신작인 TL이라고 있는데 그거의 우려감 때문에 어제 좀 하락을 했거든요. 저는 게임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가상자산 피하는 쪽은 조금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파라비스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데브시스터즈. 그러나 NC소프트는 추세선이 조금 무너지긴 했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만약에 양봉으로 끝낸다면은 어느 정도 좀 하락은 좀 멈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은 상승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한두 차례 뭐 어제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 43만 원대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늘 추경 매수보다는 한 43만 원대 들어오면은 매수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 대신 뭐 철저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지수도 같이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양봉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네요. NC소프트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일단은 좀 회복을 했습니다. 강한 상승 탄력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단기 바닥이 나온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거기다가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이네요. 바닥권 내에서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두 종목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신규수 전문가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시장 반등 나오면 삼성전자도 뭐 한 62,500원 단까지는 다시 또 올라올 걸로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저는 근데 이제 63,000원 넘어서 올라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제 보고 있고요. 뭐 외국인들이 뭐 그 지수 올라가면은 늘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니까 또 사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러면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점진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서 한 9만 원 단까지는 또 올렸다가 박스권 좀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뭐 삼성전자는 뭐 이번에 나왔던 지난번에 9월 달에 저점이 일단 저점을 만든 거는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쪽으로 뭐 탈출하지 못할 것 같고, 뭐 조금 박스권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움직임에 연동되는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들 이런 쪽들은 그런 이제 삼성전자의 박스권 움직임과 함께 흐름이 진행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이 상황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진단키트 쪽도 품귀가 맞답니다. 이 중국 내부에서도 갑자기 좀 바뀌는 정책 가운데서 일상생활에 이 상비 약들, 그리고 또 진단키트를 보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EDGC 현재 강세 움직임 한 4% 정도 나오고요. 장 초반에는 이 종목이 한 14% 정도까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탄력은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쪽이 다시 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뭐 원격 의료 진료 이쪽 하는 인포뱅크나 유비케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한창일 때 움직였던 종목분들이 다시 조명을 받는데, 이들 종목분들 모멘텀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움직임이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진단키트가 중국 자체적으로 모자르면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주식들, 뭐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어느 정도 확진자는 폭증할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결국에는 폭증을 하고 얼마만큼 수요를 우리나라에서 충당을 할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예측이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단기적인 테마가 지금 돌고 있는데, 역시 단기적인 테마를 이용해서 좀 많이 오르면 팔고, 이제 당분간은 좀 진단키트 주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발 모멘텀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진단키트 주들은 어떤 특별한 자기네 현금을 많이 있는 거 가지고 뭐 M&A로 한다든가 다른 사업에 뭐 진출을 한다든가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